이 집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.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도어 색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재입니다. 세 번째는 안방의 구조 변경입니다. 그 세 가지가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트 도어에 화이트 문선, 화이트 도배 많이들 보셨죠?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들 하시잖아요.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디아망 화이트, 그 다음에 문선은 지금 화이트, 문은 짙은 우드 필름으로 하셨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포인트로 현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관도 이쪽은 전체가 화이트예요. 화이트, 도어만 짙은 브라운. 왼쪽으로 브라운, 오른쪽으로 브라운.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또 이쪽은 전체적으로 또 화이트가 펼쳐지죠. 그 다음에 바닥재는 지금 이게 타일일까요? 강마루일까요? 요거는 지금 LX의 그 엑스컴포트라는 조금 장판 중에 최고 사양의 장판이에요. 그래서 지금 타일 느낌이 나는 장판이에요. 그래서 약간의 쿠션감도 있고 느낌은 타일 느낌처럼. 그래서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고객님께서는 반려견도 키우시고 이제 아이들도 좀 어리기 때문에 강마루의 그 딱딱한 느낌보다는 이런 장판에 조금 포근한 느낌, 걸었을 때 조금 폭신폭신한 느낌이 여기 고객님한테는 너무 잘 맞는 거죠. 그래서 장판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선택이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강마루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배변을 하거나 실내를 했을 때 그 매지 사이로 이제 좀 들어가고 흡수되는 면이 있어요. 그래서 나무가 썩거나 좀 오염에 약해서 냄새가 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장판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3베이 아파트 하면 안방 문이 이쪽에 있나요? 잘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보통 3베이 하면 안방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 있고 여기가 막혀져 있고 아트월이 있어요. 아트월. 약간 협탁 정도 놓거나 아니면 천정에 할로겐 등 2개 박혀 있어서 여기 액자 걸거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여기에 도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죠.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. 그 문제점이 뭐냐면 고객님께서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어요.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침대를 써야 돼요. 근데 패밀리 침대 사이즈가 크잖아요.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, 도어를 가리거나 문이 안 열리거나 아니면 안방을 통해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호를 거의 대부분 가리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. 그래서 여기 고객님께서는 요 벽체를 허물고 여기에 도어를 만들었어요. 도어를 만들고 들어오면 원래 기존에 여기가 팬트리였던 공간이죠. 여기가 벽체가 있고 여기에 옷장이 자그맣게 있었죠. 그 팬트리를 포기를 하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신 거죠. 그래서 침대를 이쪽 공간에, 이 벽에 붙여서 이쪽 공간에 딱 크게 놓을 수 있게. 만약에 도어가 여기 있었다면 침대가 점점 이쪽으로 밀리겠죠. 이쪽으로 밀리면 이 발코니로 나가는 창호에 영향을 주고, 그렇다고 또 이렇게 돌리자니 이게 점점 일로 나와서 여기가 좁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 도어만 없애고 벽으로 바꿨을 뿐인데 침대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퀸사이즈 2개를 놔도 될 정도까지가 지금 되신 거예요. 2개를, 퀸사이즈 2개를. 그래서 베드 공간이 이렇게 크게 확보가 된 거죠. 그리고 침대를 이쪽에다가 놓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으니까 여기도 필름. 왜? 매트리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이제 붙어서 자잖아요. 이렇게 자잖아요. 그러면 우리 지금 침대 한번 봐보세요. 매트리스 위로 이 정도 부분이 까말 거예요. 여기 살 닿는 부분이 때가 타죠. 벽지로 된 부분이 여기가 까매요. 근데 그거를 벽지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어요. 닦아도 그게 잘 안 져. 그런데 여기를 필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오염돼도 조금 닦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도배지보다는 필름이 오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필름으로 선택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 선택 같은 것들이 정말 실용성 있고 앞으로 좀 유지 관리하는 면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집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일단 도어 색상, 그다음 바닥재 선택, 그 다음에 여기 요 가벼운 레이어업 변경. 도어가 여기 있던 거를
없애고 팬트리 없애고 그 다음에 필름으로 가벽체를 세우고 이쪽에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 거. 팬트리가 없으니 수납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한 답은 반대쪽에 바로 있습니다.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다 수납이에요. 지금 원래는 여기에 중문이 달려 있었어요. 슬라이딩 중문이 달리고 이쪽에 도어가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팬트리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었는데, 지금 그 레이아웃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냥 붙박이장이 쭉 여기까지 밀고 와서 화장대까지 한 방에 해결되고, 그 다음에 안방에서 바로 밖에서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. 이 단순한 문을 바꾸는 이 레이아웃 하나로. 그래서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반셀프인데 이렇게 구현을 해내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. 너무 레이아웃 변경을 많이 해야 되면 그냥 턴키 업체에 맡겨라. 그러는 게 속이 편하다.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갈 거면 턴키 업체에 맡겨라. 그랬는데 요새 좀 느끼는 거는 이런 간단한 레이아웃 변경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너무 고객님들께서 너무 잘하세요. 그리고 확장도 저는 이제 확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냥 예전에 돼 있던 확장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확장을 했는데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어서 단열을 안 하고 확장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하자가 나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된 확장을 하기를 원해서 조금 비추천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요새 분들은 반셀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요, 단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 단열만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, 고객님께서도 물론이죠, 단열이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단열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다 사방, 팔방, 천장까지 다 감아서 올렸어요. 그만큼 이제 확장을 했을 때도 단열까지 신경 쓰는 퀄리티까지 올라오신 거죠, 일반인 분들이. 네. 점점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현장에서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어는 다 이렇게 짙은 우드예요. 그 다음에 손잡이도 뭐 도무스 그런 제품 아니고 인터넷에서 저렴이 제품 사셨어요. 모양적인 측면에서 너무 예쁜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. 요 하드웨어는 미적인 부분보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이 강한 제품이잖아요. 손잡이는 아무리 예뻐도 문이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을 때 약간의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문을 열고 화장실을 들어왔을 때 흰테 휴젠트 달려 있고요. 600에 600가 젠다이 만들었고 욕조 있고, 그 다음에 천정 하셨고, 그 다음 간접등이 여긴 특이하게 센서로 하셨어요. 히든 센서. 그래서 입구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현관 센서처럼 여기에 무타공 센서, 히든 센서라는 게 천장 속에 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왔을 때 불이 간접등이 저절로 켜집니다.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있다가 밤에 스위치를 굳이 안 켜고 들어와도 이 간접등은 켜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손을 씻거나 간단한 볼일을 보고 손 닦고 나가도 스위치에 손댈 일이 없죠. 대신 단점은 뭐냐면 얘가 히든 센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끝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. 그러면 조금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. 이 불이. 기다려 볼까요? 한 20초면 될 것 같습니다. 꺼졌죠. 여기 히든 센서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움직여도 이쪽으로 움직여도 센서가 반응을 안 해요. 불이 안 켜집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안에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 센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센서가 제가 이리로 좀 나오니까 반응을 하네요. 그러니까 센서가 한 요 정도 반 정도 요 입구에서 요 정도에서는 움직였을 때는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센서의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얘가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켜고 끄고 없다는 점. 대신 장점은 그냥 스위치 손 안 대고 그냥 들어와서 간단한 것들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. 그게 장점이겠네요. 기존에는 확장이 안 되어 있던 아파트였는데 고객님께서 확장하시고 터닝도어 다시고 전면 샤시는 교체를 하셨어요. 전면 샤시와 저 후면 주방 쪽에 있는 샤시, 터닝도어 2개 이렇게는 교체를 하셨어요. 왜냐면 여기는 확장이 안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단창이 있었거든요. 그거는 교체를 하시고 나머지 저쪽 방과 나머지 방들은 기존에 있던 창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셨어요. 왜냐면 8년밖에 안 됐고 이중창이 있는데 그 이중창을
굳이 철거를 하고 새로운 또 이중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절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그냥 필름 마감으로 다시 기존에 있던 창호를 필름 마감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고요. 이쪽 창호들은 새로 교체를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조도가 굉장히 따로 이쪽 부분은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지금 3인치 등으로 둘, 넷, 여섯, 8개가 달려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뭐 조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밝아요. 그리고 이쪽은 실린더 등으로 해서 딱 스포트를 쏴주니까 여기가 굉장히 밝아요. 여기 부분이, 아일랜드 부분. 이 실린더 등이 겉에서 봤을 때는 실린더 통이 있으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광원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어둡나 느껴지지만 저게 광원이 집중형이잖아. 모아주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엄청 밝아요. 대신 단점은 뭐냐면 그림자가 많이 집니다. 그림자가. 이런 부분은 빛이 퍼지기 때문에, 확산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제 그림자도 퍼져요. 대신 이런 실린더 등은 집중형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렇게 진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. 네,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그림자 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린더를 조금 피해서 달거나 아니면 좀 다른 부분, 뭐 벽 쪽이나 포인트 조명 집중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 COB 등을 달아놨어요. 근데 보시면 문짝에 거의 센터에 딱 맞게 딱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.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도어에 여기에 떨어지면 좀 보기가 안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? 등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. 네. 그래서 이렇게 COB를 하실 경우에는 가구의 와리까지도 맞춰서 계산을 하셔서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만약에 이런 게 맞추기 싫다, 귀찮다 하신 분들은 이 등을 조금 띄어서 확산형으로 가시면 돼요. 확산형으로 가시면 이런 우산 모양의 빛비침이 벽체에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띄어서 확산형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집에서 조금 신경 써야 했던 부분들, 보통 반메리 TV 벽체를 할 때는 뭐 1200에 800, 뭐 1500에 1000 요 정도를 뚫어 놓거든요. 근데 삼성 TV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뚫어 놓으면 어떤 TV든 다 들어가요, 웬만하면. 근데 LG 같은 경우 뒤에 모양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실측을 하셔야 돼요.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요 와이드가 들어갑니다. TV 사이즈대로. 만약에 이게 다르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반매립이 안 되고 요 앞으로 튀어나와요, TV가. 그러니까 LG 제품일 경우에는 요 와이드 사이즈와 이 높이 사이즈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반매립을 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요 콘센트는 보통 보세요, TV 꽂고 공유기 꽂고 셋톱박스 꽂고 또 뭐 있을까요? 그 3개? 그다음 와이파이 뭐 꽂으면 보통 3, 4개가 꽂혀요. 근데 이렇게 2개만 있으면 여기 멀티탭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여기 하나 더 뚫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금방 하는 거니까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2개짜리 2구짜리 2개랑 뭐 인터넷 이렇게 해서 3개. 그렇게만 해도 멀티탭을 안 써도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무조건 멀티탭을 써야 되는 경우니까 그런 것들은 전기 하실 때 조금 요청을 하시면 요거는 금방 해주실 거예요. 이쪽은 이제 주방, 벽체가 주방이 쭉 오니까 타일로, 600각 타일로 쭉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.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데 여기 코너비드, 타일 코너비드 쓰고 여기 문선이랑 여기는 도배로 마감 떨어질 수 있게. 이렇게 했을 때는 요 걸레 바지가 약간 요 단면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요 단면은 뭐 필름으로 감싸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잘라서 여기에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네요. 이런 마감 보시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여기 굉장히 지금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. 네. 확장으로 인한 구조 변경도 하시고, 그 다음에 도어 위치를 바꾼 레이아웃 변경도 하시고, 그 다음에 마감재 선택도 보통 분들은 자신 없어서 저런 우드를 많이 안 쓰시거든요. 근데 과감하게 우드도 쓰시고, 그 다음에 바닥재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반려견과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판으로 하시는데 장판도 좀 두꺼운 장판, 고가 라인으로 하셨고,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, 벽지도 디아망이죠. 이쪽 벽면도 600에 600각이죠. 그 다음에 바닥도 장판 중에 제일 비싼, 강마루보다 비싼 지금 엑스컴포트 장판이죠. 그 다음에 확장도 하셨죠. 그 다음에 뭐 매입등 공사도 하셨고, 그 다음에 주방도 싱크대도 새로 다 하셨고, 이렇게 다 진짜 전체적으로 다 하셨는데
반셀프이다 보니까 이런 자재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거였어요. 만약에 턴키였으면 자재가 고가로 올라갈수록 금액도 많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자재에서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, 반셀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재를 조금 더 다 좋은 걸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반셀프의 진짜 진정한 좋은 점이죠. 네, 금액을 낮춘다기보다는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다는 거, 좋은 자재를 써서 내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거, 그게 반셀프의 장점이죠.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고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제가 컨설팅 하는 현장이나 감리하는 현장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